1945년 4월 2일 북한 평산에서 태어난 다재다능한 예술가 조영남의 삶은 음악과 그림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부터 그의 사생활의 가슴 아픈 어두운 구석까지 기복이 심한 여정이었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가수, 작곡가, 화가, 작가로서 그는 팬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무대 위의 미소와 찬란한 그림 뒤에는 그를 형성한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조영남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가족의 붕괴, 특히 13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1987년 유명 여배우 윤여정과 이혼한 데서 비롯될 것입니다. 한때 그의 자존심이었던 그 결혼은 고통 속에 끝났고 그에게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깊이 사랑했던 여인이자 세 자녀인 조이열, 존을, 조은지의 어머니인 윤여정을 잃은 것이 그를 어두운 나날로 몰아넣은 충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별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별을 넘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죄책감, 특히 자녀들이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며 더욱 그랬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윤여정을 위해 작곡했던 옛 노래들을 들으며 긴 밤을 보내는 동안 그는 종종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성과 커리어의 압박이 자신과 전철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가족의 행복을 버리고 열정을 추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툼, 풀리지 않은 오해, 그리고 떠나는 윤여정의 눈빛에 담긴 실망은 마치 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그의 삶 전체를 울려 퍼지는 슬픈 노래처럼 말입니다. 조영남의 커리어는 화려하면서도 어두운 그림과 같았습니다. 그는 큰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그는 따뜻한 목소리와 사랑과 고향에 대한 시적인 노래로 한국 포크 음악의 선구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68년 발매된 데뷔 앨범은 딜라일라, 고향 등의 곡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으며 한국 음악계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그의 음악 경력의 정점을 찍었던 시기로 공연뿐 아니라 작사, 작곡, 진행까지 맡아 가장 사랑받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여러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최우수 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 인생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뉴 웨이브 팝 음악이 흥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젊고 현대적인 가수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자신이 점차 잊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관객이 몇 명뿐인 공연은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한 번은 공연이 실패로 끝나고 분장실에 앉아 자신이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라는 생각에 울기도 했습니다. 조영남은 음악 외에도 회화에도 손을 대며 새로운 열정을 찾았습니다. 추상적인 스타일과 선명한 색채가 돋보이는 그의 그림은 서울은 물론 해외에서도 여러 전시회에 출품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시회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의 그림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유명 화가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품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신문에 실린 혹평을 읽고는 자신이 과연 그림을 그릴 만큼 재능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업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그의 그림 중 일부는 미술 경매에서 곡에 팔려나가며 화단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서전과 단편 소설을 비롯한 여러 책을 통해 자신의 삶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은 때로는 실패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를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성장시켰고 그의 인내와 열정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남 작가가 항상 추구해온 업적은 단순히 수상이나 대중의 인정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의미 있는 예술적 유산을 남기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과 그림을 창작하고 사랑, 고통,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1995년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열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 장학 기금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이 기금은 수십 명의 가난한 학생들이 명문 예술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업적은 고향과 같은 노래가 여러 세대의 기억 속에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윤여정과의 이혼으로 자주 함께할 수 없는 세 자녀, 조이얼, 존을, 조은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의 삶과 배운 교훈을 나누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회화 분야에서는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규모 국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이 모두 호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작품은 일본과 미국의 갤러리에 전시되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를 향한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예술적 관심사와 대중의 비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에 직면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책 중 하나가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 그는 사무실에 앉아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를 성장시켰고 끊임없이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조영남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삶에서 큰 기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안겨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초 한 TV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재능 있고 아름다운 배우 윤여정을 만났습니다. 지성과 매력을 지닌 윤여정은 그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 예술, 삶, 그리고 함께하는 꿈에 대한 오랜 대화를 나누며 사랑이 꽃을 피웠습니다. 1974년 두 사람은 서울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가운데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이얼, 존을, 조은지 세 자녀가 태어나면서 결혼 생활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여정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는 종종 그녀에게 애정과 존경이 담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활동이 점점 더 바빠지면서 결혼 생활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유명 가수이자 작곡가인 조영남은 투어를 자주 다녔고 윤여정은 영화 촬영장으로도 바빴습니다. 시공간적 거리는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투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점차 큰 불화로 이어졌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1987년 윤여정이 이혼을 결정하고 결혼 생활을 마감했을 때 그의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혼은 법적 분리를 넘어 그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불완전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이면 혼자 앉아 옛 노래를 들으며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파경의 슬픔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조영남과 그의 결혼 생활의 비극적인 최후는 그의 인생 이야기에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윤여정과의 이혼 후 그는 정서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가족의 해체는 그에게 영적인 지지를 주지 못했고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실패했다고 느끼며 우울해졌습니다. 그는 이혼 후 몇 년 동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행복했던 가족의 추억에
끊임없이 시달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녀들과 연락을 유지하기를 바라며 보낸 편지는 때때로 답장이 없었고 이는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이혼 후 윤여정과의 관계는 존중하는 관계였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업과 명성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가려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새로운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어떤 관계도 윤여정이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공연과 전시로 이어졌지만 더 이상 그에게 예전과 같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2015년 그의 그림 표절 의혹을 둘러싼 스캔들이 그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면서 비극적인 사건은 그의 슬픔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비록 그는 목소리를 내고 부분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스캔들은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고 대중의 존경을 잃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말년에는 더욱 고립되어 작업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예술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결혼 생활의 파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바꿀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외로움과 후회였습니다. 조영남의 전처인 윤여정은 그가 겪었던 슬픔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후 가진 드문 인터뷰에서 그녀는 조영남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의 해체였으며 그가 결코 용서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자신과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쓰는 사랑스러운 남편이었지만 커리어와 투어 일정의 압박감 때문에 가족과 점점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긴 여행을 마치고 피곤한 눈빛으로 말없이 미안해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윤여정은 이혼 후 특히 아이들이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 옛 기억과 마주할까봐 차에 들어가기 두려워 집 앞 채 앉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1980년대 대중에게 잊혀진 것처럼 느껴져 그의 커리어가 꺾였을 때의 슬픔을 언급했습니다. 윤여정은 그가 텅 빈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모